안녕하세요. 오늘 가나다 밥상 진행을 맡은 지슬기입니다. 오늘 준비한 수업은 이북 음식 바로 알기라는 주제 아래 이북식 냉만둣국을 준비했습니다. 강사님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박소진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이 중국이에요. 그러네요. 그쵸? 네, 근데 지금 중국만큼 진짜 덥죠? 네, 맞아요. 오늘 같은 진짜. 날씨에 진짜 딱인 것 같은데 사실 이북 음식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네. 그 중에서 오늘 이 메뉴를 선택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네, 제가 이 메뉴를 선택한 이유는요. 이북 사람들은 사실 만두를 참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뭐 지금은 뭐 여기 또 엄청 많이 먹죠, 만두를. 근데 주로 만둣국 하면 계절이 겨울이 떠오르시지 않으세요? 네. 근데 겨울보다는 또 저희는 사시사철을 먹기 때문에 이북 사람들이 좋아하는 만두는 또 어떤 게 있을까? 근데 사실 여름에도 많이 해 먹어요. 그래서 오늘은 시원하게 여름 냉 만둣국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날씨 진짜 제격일 것 네. 같은데요. 바로 보여주실까요? 네, 네, 그럴게요.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요리연구가 박소진입니다. 지금 오늘 날씨가 많이 덥죠? 근데 이 더운 여름에 웬 갑자기 만둣국 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중복이기도 하고 우리가 또 보양식 하면 또 고기를 또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기 중에는 이제 소고기, 닭고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소고기를 가지고 오이와 버섯과 함께 여름 냉 만둣국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같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재료가 이렇게 있는데 재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뚝딱뚝딱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방 딱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이북 음식에 대해서 재미난 이야기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하셔야 되는 일은요. 우리가 이렇게 조금 뭐 육수나 채수나 이렇게 만들 때 보면 끓여야 되잖아요. 끓이다 보면 여름이니까 너무 더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덥지 않게 그 육수나 그런 걸 사용하지 않고 다시마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하는 그 국물을 내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옷이 까매가지고 다시마를 들고 있는데 잘 안 보이시죠? 이게 다시마예요. 다시마 사이즈는 한 요 정도, 뭐 A4용지 반 정도 되는 정도면 4인분을 충분히 내실 수 있어요. 다시마 잘 보이시죠? 네,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준비할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날 하시는 것보다 조금 편하게 하시겠다 싶으시면 전날 이렇게 물에다가 담가 놓고 냉장고에다가 넣은 다음에 그냥 자면 돼요. 쉽죠?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제 육수가 우러나오는데요. 다시마 육수를 충분히 우려내시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집에서 담근 집간장을 이용해서 이제 국물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는 담가 두시고요. 자, 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만두 하면 요즘은 보통 피를 다 만들어 둔 거를 시장에서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시는 것도 뭐 좋겠지만 저는 조금 시원하게 오이 향이나 부추 향이 나게 해서 먹으면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오이는 지금 제철 오이를 쓰시는 게 좋은데요. 지금 제가 또 옷이 까매갖고 또 안 보이시죠? 제철 오이는 지금 이렇게 청오이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청오이는 색이 일반 그 백오이보다 조금 더 진하거든요. 그래서 밀가루 반죽을 물 넣지 않고 이걸로만 할 거예요. 근데 이걸로만 이렇게 하는데 색이 파랗고 시원하기 때문에 만두를 만들었을 때 청량감이 훨씬 더해지거든요. 그래서 시원하게 한번 드셔보실 건데요. 자, 오이는 요게 지금 딱 제철이에요. 그래서 야들야들하고 되게 부들부들하거든요. 근데 오이가 이렇게 손질하실 때 보면 이렇게 꼭지가 있고 양쪽 꼭지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요즘은 이렇게 뭐 농약을 그렇게 크게 많이 치시지는 않지만 네. 이렇게 매달려 있는 제품들은 상품들은요 이렇게 끝을 조금 많이 자르시고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버리시고요. 자, 오이를 두 가지로 나눠서 쓸 건데요. 어떻게 쓰냐면 오이는 반 정도.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레시피에는 오이가 이제 하나 정도 넣으세요 그랬는데 저는 좀 큰 오이를 준비를 해서 반 정도만 쓸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절여둘 거고요. 하나는 갈아서 밀가루 반죽에 섞어서 같이 쓸 거거든요. 그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갈아서 밀가루 반죽을 하실 거는요. 오이 1개 정도를요.
보시면 이렇게 반 자르게 되면 씨가 있어요. 씨가 많으면 안에 넣으면 좀 씁쓸한 맛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씨를 제거를 할 건데요. 뭐 이렇게 숟가락으로 긁어내셔도 좋은데 조금 지저분해지니까 이렇게 해서 씨만 좀 제거하시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이 하나를 이렇게 반으로 가르시고요. 그 다음에 자르시고 씨를 좀 제거를 해주세요. 씨를 제거하시고, 사실 요리는 이 재료 준비가 절반이죠. 뭐 그래서 재료 준비가 상당히 어려운데 사실은 좀 뭐 소개하자면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아요. 뭐 오이, 그 다음에 부추가 조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양파가 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집에 있는 거 뭐 버섯, 그 다음에 두부 이렇게 들어가고, 오늘은 중복이기도 하니까 좀 보양식 개념처럼 먹기 위해서 자, 소고기를 또 이렇게 준비해서 넣었습니다. 소고기는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소고기 대신 버섯을 조금 많이 넣어서 드시면 좋겠죠. 그래서 약간은 이렇게 드시면 비건 레시피로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난 고기를 먹지 않는데 그러는 분들은 두부랑 버섯을 조금 많이 넣으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하고, 자, 오이는 이렇게 제가 깨끗하게 잘 손질을 했습니다. 씨를 다 빼버리고요. 이렇게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한 입 크기로 썰어서, 이 친구들은 어차피 믹서에다 넣고 갈아버릴 거라서요. 그래서 아예 믹서에다가 이렇게 담아두시면 됩니다. 믹서에다가 담으시고요. 자, 밀가루는 한 컵 분량 준비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밀가루, 제가 아까 물 없이 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물 없이 하기 때문에 밀가루 이거 분량을 잘 보시면서 이제 넣으시면 되시고요. 보통은 오이가 또 사이즈마다 조금 틀려가지고 다 이렇게 하실 때 질어요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반죽하시면서 보완하시면 되시고요. 저는 한 컵을 넣습니다. 그리고 약간 탄력도 주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소금을 한 작은술 넣습니다. 자, 믹서에다가 갈아서 준비할게요. 자, 뭐 집에 있는 믹서 사용하셔도 돼요. 네. 이렇게 가르실 때 조금 수분감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이렇게 오이를 조금 더 넣으셔도 돼요. 오이나, 그러니까 물을 넣진 마세요. 물이 없어도 될 거예요. 보시면 잘 갈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색이 나고 뭉쳐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색이 나고 뭉쳐지기 시작하면 다 된 거예요. 손 갈 일이 없어서 되게 편하죠. 네, 탄력 있게 반죽이 끝났습니다. 반죽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반죽이 되어 있고요. 색이 되게 초록이 군데군데 이렇게 있어가지고 되게 시원해 보이고, 파란 색깔이 식욕을 또 이렇게 돋구는 그런 색이 나왔고요. 이렇게 하셔서 뭐 지퍼백을 사용하셔도 좋고요. 이렇게 해서 랩핑을 해서 냉장고에 30분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숙성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 대신 우리가 오래 치대고 반죽을 안 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고, 저는 냉장고에다가 이걸 두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반죽은 정말 쉽게 반죽이 끝났어요. 그죠? 그래서 손 갈리
사실은 뭐 수제비도 그렇고 밀가루 반죽하는 게 조금 귀찮아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음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하고 냉장고에 그냥 뚝딱 넣어놓으면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거 이제 재료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소를 만들어 볼 건데요. 소를 만들 때 조금 절이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를 절이셔야 되냐면 오이랑 양파. 이렇게 채소는 또 우리가 만두를 할 때는 이렇게 뭐 볶기도 하고 미리 그러는데요. 그렇게 볶거나 하시면은 또 이것도 또 더워. 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볶거나 불을 대는 일을 조금 적게 하기 위해서 대신 조금 귀찮지만 절이는 방법을 제가 선택했고요. 자, 우리 요리 좀 요리 좀 배워봤어 하시는 분들 중에 왜 이렇게 돌려깎기라는 거를 좀 보셨을 거예요. 근데 와, 돌려깎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 요렇게 조금 자르신 다음에 돌려깎기보다는요, 그냥 씨를 빼준다 이런 느낌으로요, 사방으로 그냥 썰어주시는 거예요. 2번씩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그러면 요런 쪽배 모양이 나오는데요. 요렇게 해서 채를 써시면 되게 쉽고, 근데 왜 씨는 왜 뺄까요? 하시잖아요. 씨는 왜 빼냐면 씨 있는 채로 만약에 채칼로 치거나 옆으로 썰어서 채를 썰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 씨 있는 부분은 절였을 때 다 뭉개져요. 그래서 씨 아주 지저분하고 어차피 만두 속이잖아요. 하시겠지만 또 식감이라는 게 필요해서 요렇게 씨를 빼고 채를 썰어서 절여서 넣는 게 식감도 오독오독하니 맛있습니다. 우리 여름철에 오이지 반찬 많이 드실 때 어때요? 오이지를 그냥 묻혀주는 것보다는 꼭 짜서 꼬들꼬들하게 묻혀서 오독오독 하면서 먹어야 맛있잖아요. 그게 제 맛이듯이 오이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만약에 익어지면은요, 그러니까 불에 들어가서 익혀지면 오히려 식감이 꼬들꼬들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짜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씨를 다 빼버릴 거고요. 이렇게 또 저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번씩 썰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돌려서 2번씩. 그래서 돌려썰기 이런 전문 기술은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저는 채를 준비해서 썰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무 그래도 귀찮아. 그러면 채칼을 쓰셔도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식감과 우리 또 그래도 이렇게 요리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식감도 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썰어줄게요. 요즘은 참 도마 소리 집에서 잘 안 나요. 그죠? 다 뭐 옛날에는 엄마들이 다 해주셨는데 집에서 우리 요즘은 다 이렇게 사 먹고 우리 또 요즘은 이렇게 막 배달도 많이 해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음식을 집에서 안 해 먹게 되니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요리지만 한번 만두 그러면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코로나만 아니면 직접 만나서 여기서 함께 했으면 더 좋았을 걸, 그쵸? 그래서 자, 양파도 썰어줄게요. 저는 요리사라서 그런지 항상 이 도마 소리, 칼 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양파도 조금 같이 절여줄게요. 자, 절일 때는 그래서 소금을 뿌려서 절여줍니다. 양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한 4인 기준으로 먹을 수 있는 만큼 레시피를 해드렸으니까 보시고 우린 많이 먹는데 그래서 4인 기준은 참 집마다 틀려요. 그죠? 그래서 우린 좀 많이 먹어. 그러면 배로 증량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 같이 채소는 절여 주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버섯도 좀 미리 썰어 놓을 건데요. 버섯도 일반 요즘 표고버섯도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표고버섯은 이렇게 말렸다가 불려서 쓰시면 건강에 훨씬 더
좋고 영양가도 높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시사철 좀 말린 버섯들 집에다 두시고 이런 여름 음식에도 그렇고 고기 대신 드셔야 되시는 분들은 버섯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버섯도 이렇게 불렸다가 꼭 짜서 절여주시고요. 썰어주시고요. 버섯 이 친구도 이제 한쪽에다가 이렇게 준비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부추도 준비했습니다. 또 만두에는 부추 향이 또 살짝 있어줘야 우리가 또 시원한 향이 있고 이북 음식에는요 제가 어른들한테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요 부추가 안 들어간대요. 왜 부추? 그러니까 만두에 부추가 안 들어가요. 그 부추가 왜 안 들어가냐면 이북에는 부추가 없대요. 그리고 어떤 종류가 또 없었냐면 파가 없답니다. 그래서 파가 없는데 어떤 파가 있냐면 옥파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옥파가 어떻게 생겼냐면 약간 이렇게 밑에 양파처럼 되고 밑에 파처럼 조금 달렸대요. 그러니까 이북에는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파가 없고 옥파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그걸 돼지파라고 하기도 하고 이러는 품종이 있었고 근데 이제 만두가 이쪽 전쟁 이후에 이제 남한 쪽으로 많이 이북 피난민들이 내려오시면서 우리가 이제 전파가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나는 그 특산물들이 이제 거기에 더해져서 그래서 김치도 넣고 뭐 우리 그런 만두도 있잖아요. 당면도 넣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재료가 진짜 있는 재료 없는 재료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은요. 그래서 뭐 그렇게 변형되기도 했는데 만두는 꼭 이래야 돼 이거는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뭐 냉면은 이래야 돼 만두는 이래야 돼 이거보다는요 지금은 그냥 또 여기에 맞게 먹는 게 좋죠. 지금 우리가 굳이 나오지 않는 거를 강제로 뭐 사 먹을 수도 없고 그리고 뭐 전통적인 거 그래서 만두는 사실은 우리나라 전통 음식은 아니죠. 왜냐면 뭐 일본에도 있고 뭐 중국에도 있고 뭐 만두는 다 어느 나라에나 다 있는 나라가 참 많아요. 근데 이제 이북식 만두라고 하면 왜냐면 이 남쪽에서는 원래 만두를 잘 해먹지 않아서 더 아래쪽에 뭐 경상도 전라도 분들은 사실은 만두를 어렸을 때 집에서 이렇게 빚는 풍경을 보신 적이 없다고들 하세요. 그래서 사실 제가 만두 수업을 참 많이 하는데요. 만두 수업에 오시는 분들 보면 우리는 그 명절에 만두를 하는 풍습이 없어가지고 그런 걸 잘 못 봤어요. 이런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만두? 우리는 정말 명절뿐 아니고 모여 그러면 만두를 했기 때문에 만두가 없는 데가 있어?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렇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지역의 특색도 알게 되고 그렇게 재미난 일화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두부는 칼등으로 으깨셔도 되고요.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샤주머니를 준비했는데요. 이런 주머니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해서 한 번에 으깨서 짜셔도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많지 않은 양을 가족용으로 할 때는 이렇게 두부를 살짝 으깨서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난 도마가 막 지저분해지고 이런 거 너무 정신없어. 그러면 이렇게 주머니에 넣으셔가지고 오늘 날도 더운데 주변에 누가 지금 짜증나게 하세요? 짜증나는 사람 얼굴을 생각하면서 살살 주물러 보세요. 주물해서 이게 두부가요. 이렇게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두부를 으깨는 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영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물고 하면 좀 스트레스가 풀리기도 하나 봐요. 우리 또 요즘은 뭐 주부만 음식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음식을 하시는 분 중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 한번 이렇게 꼭 짜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부를 만진 김에 한 가지 제가 또 여름에 필요한 정보 하나 드릴까요? 두부는요, 지금 딱 두부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차가워요. 그리고 두부를 우리 집에서 제일 급하고 마음 좀 안 좋은 게 뭘까요? 요즘 젊은 주부들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백신. 저도 백신을 맞았는데요. 저는 백신을 벌써 2차까지 완료했답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고 저는 아무 증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백신 맞고 1차 맞고 일하러 다니고 강의도 하고 2차 맞고 또 강의도 하고 막 급해서 어쩔 수가 없었는데 무증상이었어요. 근데 어디 많이 아프신 분들 또 저희 아이가 최근에 백신을 맞았는데 열이 좀 나더라고요. 열이 날 때 우리 요즘에 이렇게 붙이는 패드도 있잖아요. 근데 열이 날 때 어떻게 하시냐면요.
두부를 이렇게 짜는 거예요. 두부를 짠 다음에 면보에다가 싼 다음에 이마 열 내리기 좋은데 이마나 그다음에 이제 어깨 양쪽에 열이 나면 어깨가 아프거든요. 우리 몸살 나면 어깨 쑤신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어깨나 이마에다가 붙여주시면 아이들 열은요 정말 빨리 내려요. 민간요법이니까 뭐 상황마다 틀릴 수 있지만 우리가 되게 마음 급할 때 있잖아요. 애는 열 오르고 그럴 때 이 두부는 그렇게 열을 흡수해주는 그런 민간요법으로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두부 한번 그렇게 이용해 보세요. 자, 이제 오이를 아까 절여놨는데요. 이때쯤 한번 뒤집을게요. 물이 좀 나왔네요, 많이. 그래서 한번 뒤집어줘야 위에 있던 애들이 또 절여지니까요. 그래서 한번 뒤집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소고기를 썰을 건데요. 자, 원래 고기를 썰으신 도마와 칼로는 야채를 써시면 안 돼요. 그래서 왜냐면 균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채소를 썰고 난 다음에는 같은 도마를 좀 쓰셔도 돼요. 그래서 자, 채소를 썰고 난 도마에서 저는 여기 여건상 고기를 썰겠습니다. 그래서 채소를 썰고 나서는 써는데 고기를 썰고 나서는 채소를 쓸지 말아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고기를 또 채 썰겠습니다. 저는 이제 요리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또 준비를 해갖고 왔지만 보통은 집에서 이렇게 쓰실 때는요 채를 뭐 정육점에서 조금 힘드시면 썰어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고기는 결 반대로 썰어서 채를 썰어야 좋아요. 네. 저는 조금 식감이 있게 썰을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고요. 네, 생고기를 썰으실 때는 되게 미끄럽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손을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초보자분들은요 요리하실 때 너무 많은 양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놓고 이렇게 썰으실 때도 너무 많은 양을 놓고 썰지 마시고요. 위험해요. 조금씩 썰으시고요. 이렇게 보니까 좀 궁금하신 거 중에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고기는 그거 다진 걸로 하면 안 돼요?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일반 만두는 다진 고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다진 고기나 돼지고기를 막 이렇게 섞어서 만두를 하기도 하는데요. 여름 음식이다 보니까 저는 소고기는 육회로도 먹잖아요. 그러니까 소고기를 사용한 거고요. 갈아서 쓰는 그 고기보다는요. 이렇게 썰어서 뭐 볶거나 뭐 이렇게 해서 쓰시는 게 훨씬 더 식감도 좋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제가 이 이름이 뭐라 그랬죠? 냉만둣국이었잖아요. 냉만둣국인데 이게 기름기가 있고 그리고 막 그렇게 갈아서 쓰면요. 끓였을 때 쪘을 때 또 이제 배어 나와요. 기름기 국물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곱게 채 썰어서 쓰시는 방법이 좋다고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준비했고요. 또 준비해서 두겠습니다. 이제 우리 준비를 하고 길을 한번 바꾸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반죽을 해놨던 이렇게 냉장 숙성했던 만두피를 한번 제가 또 확인을 해볼게요. 네, 숙성 잘 됐습니다.
고기를 만져서 잠깐만 이거 교체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장갑을 잠깐 끼느라고 좀 정신이 없었네요. 장갑을 좀 정리하고요. 요리를 하다 보면 요즘은 또 장갑을 계속 껴야 되니까 채소가 이렇게 국물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채소 국물을 이제 좀 짜주셔야 되거든요. 만두소를 만들 볼을 두시고요. 여기에 아까랑 마찬가지로 채소도 국물을 좀 짜주셔야 돼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짜셔도 돼요. 계속 짜시고요. 오이랑 채소도 이제 섞어주시면 되고요. 고기랑 버섯은 살짝 볶아서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고기랑 버섯을 볶겠습니다. 이렇게 고기랑 버섯을 볶으실 때는요, 아무래도 식용유보다는 뭐 식용유를 쓰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네. 참기름을 살짝 넣고 볶아주시는 것도 제가 팁으로 좀 드릴게요. 팬을 바짝 달구시고요. 센 불에 빠르게 볶아내시면 되세요. 한쪽에는 표고버섯을, 또 한쪽에는 소고기를 해서 볶아주시면 되세요. 조금 제가 여기서 이제 양념 팁을 드리자면요. 거기에 레시피에는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좀 기본적으로 간을 조금
있게 먹어. 그러면 이렇게 밑간을 조금 하시는 게 좋고요. 소금, 후추 뭐 한 꼬집 정도씩 이렇게 하시고, 아니야 우리 집에는 조금 뭐 건강하게 먹고 그래서 밑간이 필요 없다 그러면 굳이 밑간은 또 안 하셔도 되세요. 그래서 그거는 요령껏. 요즘은 제가 요리 수업할 때도 그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감이 집마다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만큼 넣어라 이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요리 수업을 하시거나 이렇게 유튜브나 뭐 이런 걸 보시더라도 우리 집 간은 어떤가를 본인들이 좀 정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오래 볶지 않습니다. 그냥 살짝 볶아줄 거예요. 왜냐면 만두가 여기 찜기에 들어가서 또 한 번 쪄지잖아요. 그랬을 때 소고기는 아시다시피 오래 익히면 되게 질겨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살짝 센 불에 볶아주시고요. 센 불에 빠르게 볶으면 기름도 많이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물기도 안 생겨서 좋아요. 이 정도로만 살짝 볶아줍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소가 준비가 다 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잠깐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뭐냐면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채소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 부치도 해놓고 근데 너무 뜨거운 걸 확 부으시는 거는 좋지 않아요. 그러면 음식을 해놨을 때 또 상할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좀 식혀준 다음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이렇게 만두를 하실 때 사람마다 또 식감이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오이를 볶아서 쓰셔도 되고요. 또 생으로 쓰셔도 되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느 방법이든지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식감이 다 틀려지는데요. 이렇게 재미난 요리가 있다는 거 제가 보여드리고 저는 여기서 하기 때문에 지금 빨리빨리 식혀야 되는데 프라이팬에 계속 두면요. 잔열로 계속 고기가 더 익어요. 그리고 빨리 안 식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다음에 반드시 빨리 차가운 데로 옮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여기 동선이 막 이렇게 움직일 수 있거나 이렇게 냉장고가 슉슉 있는 게 아니라서요. 그래서 막 급하시면은 막 식히시고 이래도 되는데 저는 좀 여기서만 좀 이렇게 살살 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업을 같이 하면 참 재밌겠는데 그죠? 저 혼자 이렇게 하니까 엄청 외로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소를 만드실 건데요. 부추도 그냥 한 번에 넣어 놓겠습니다. 섞었어요. 이게 이제 조금 저는 약간 아까 고기도 좀 식감 있게 할게요 이렇게 하고 고기도 그랬는데 우리는 좀 이가 안 좋거나 아기들을 먹이고 싶다 이럴 수 있잖아요. 만두는 사실 아기들도 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많이 다지시거나 그냥 차포 같은 데 넣고 곱게 하셔갖고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잠깐 식는 동안 이제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자, 넣으시고 이제 재료들을 한데 섞으시고요. 오이가 차가워서 금방 식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섞어주시고 이제 여기에 양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념을 하셔야 되는데 자 보시면 소금도 있고 후추도 있고 골고루 양념을 섞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거기 보면 간장이 있을 거예요. 집간장 뭐 많죠. 국간장, 집간장, 뭐 조선간장 이렇게 우리나라 간장은 이름이 많아요. 양조간장하고 틀려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집에서 만드는 간장인데요. 이렇게 간장을 조금 넣어주시는 것도 되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거든요. 2큰술 정도 넣어주시고요. 국물에도 이 간장으로 맛을 내면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개운하고요. 참기름, 이거는 생강즙입니다. 거기 보시면 레시피에 다진 마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진 마늘, 다진 파는요. 겨울에 만두에는 좀 넣는데요. 여름 만두에는 저는 추천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만두에 넣으셔도 되는데 여름에는 다진 마늘을 안 넣고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파에도 보면 이렇게 열어보면 왜 미끌미끌한 부분이 있죠. 마늘도 미끌미끌하고요. 그래서 그
그 뮤신이라는 그런 성분인데요. 그게 뭐 변비에도 좋고 뭐 이렇게 영양 성분으로 나쁘지는 않지만 여름에는 이렇게 날 더울 때 그게 맞닿으면 공기와 빨리 음식을 상하게 하고 쉬게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여름 음식에 파마늘은 조금 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재료들만 섞으시고요. 그래서 오히려 고기가 들어가서 소고기랑 잘 어울리는 냄새도 좀 없애주고 뭐 이럴 수 있으니까 생강즙을 좀 넣었고요. 그다음에 청주, 맛술이나 청주를 조금 넣어줄게요. 그리고 골고루 섞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참기름도 휘리릭 섞어줄게요. 자, 이제 골고루 섞어줍니다. 오이하고 부추가 들어가니까 일반 그 만두 속 여러분 하시던 거랑은 좀 틀리죠. 그래서 뭐 당면이나 뭐 김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주로 그랬었는데 여름 만두라 시원해 보이기도 하고요. 혹시 이렇게 오이 향을 싫어한다 그러면 오이를 뭐 빼셔도 되는데 저는 오이를 갈아서 물 없이 오이 반죽을 했잖아요. 그만큼 이제 청량감을 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만두소를 이렇게 골고루 만들어 놓고요. 이게 재료 그람수보다 만들어 놓고 보면 생각보다 많아요. 만두란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두 개만 먹어도 특히 우리 평양만두, 저 평양만두 좋아하는데 그 평양만두집 가면 왜 크잖아요. 만두도 왕만두, 이북식 왕만두. 그래서 특히 만두도 뭐 이북 사람이라고 또 만두를 다 같이 먹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방마다 만두를 또 안 먹는 지방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다 먹는 거는 아니라서요. 자, 저는 잠깐 불을 켜고 이제 만두를 쪄야 되기 때문에 불을 좀 켤게요. 불을 켜고요. 만두를 빨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두를 만드실 때는요. 이렇게 밀가루가 덧가루라 그래서 밀가루가 필요해요. 왜냐면 여기에 이제 펼쳐야 되잖아요. 그럼 들러붙지 말라고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에다가 밀가루를 조금 펼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냉장 숙성했던 그 만두피예요. 자세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점점점 오이도 바뀌어 있고 색깔은 되게 그린색이에요. 연한 그린색입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 이것도 그냥 우리 옛날 방식으로 우리 기억나세요? 혹시 만두 만들 때 이렇게 막 병, 소주병 막 이런 걸로 문지르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길게 늘려주시고요. 적당한 사이즈로 우리 인절미 드시는 만큼 인절미 사이즈 정도로 이렇게 썰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좀 펼쳐 놓겠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돼요. 이렇게 하나가 되면 밀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엄청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어릴 때 보면 주전자 뚜껑으로 막 누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왜 안 하셔도 되는지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이렇게까지 하시면요. 자, 만두피가 하나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속을 채울 건데요. 속을 넉넉히 넣으시고요. 일단 나 만두 잘 못 만들어 그러면 어렵잖아요. 그러면 반을 접으세요. 반을 접으시고요. 그러면 모양이 안 이쁘지 않나요? 이렇게 하죠. 반만 접으세요. 일단 저를 믿어보시고요. 자, 반을 접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려놓으시고요. 자, 양옆을 붙이세요. 양옆을 붙이시고요. 자, 나를 보게 세워놓으시고 여기 끝에부터 이렇게 꼬집꼬집 잡아주시는 거예요. 양손으로 꼬집꼬집 잡아주시면요.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쪄놓으면 되게 예쁜 모양이 나오는데요. 제가 몇 개 빚어서 자, 우리 이제 면보를 깔고 만두를 넣어보겠습니다.
만두 찌실 때 궁금한 거는 보통 몇 분 쪄요? 이거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정도 사이즈는요. 만두를 들어갔을 때 작은 사이즈 한 10개, 8개 정도 넣었다고 쳐고 4분 정도 찌시면 돼요. 또 반을 접으시고요. 그냥 아무렇게나 접으시면 돼요. 그리고 만두는 여기 세워놓으시고 이렇게 꼬집꼬집하면서 성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양이 알아서 예쁜 만두가 나와요. 이게 초보자들이 만드시기에도 제일 무난한 만두라서 제가 또 알려드리는 건데요. 하나만 더 만들어 보고 끝내겠습니다. 만두 찌실 때는 반드시 이렇게 김이 오른 찜기에 넣으셔야 잘 쪄져요. 조금 간격을 두시고 이렇게 찌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4분 정도 있다가 이제 꺼낼 거고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냉만두국이었잖아요. 만두국이니까 이제 육수를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육수는 이미 아까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실 거는 없으세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정리하고 아까 완성된 다시마 육수에 이제 간장을 섞고 이렇게 양념을 해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육수에 저는 동치미 육수를 섞어요. 동치미 육수를 섞습니다. 겨울에 담가놨던 동치미를 쓰는데요. 저희는 이제 이렇게 직접 동치미를 담가서 쓰거든요. 같이 반찬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두가 다 쪄진 것 같아요. 꺼내겠습니다. 만두가 잘 쪄졌어요. 준비된 만두를 한번 꺼내서 이렇게 그냥 드셔도 되고요. 이제 저희는 오늘 냉만두국을 할 거라서요. 조금 식어야 돼요. 집에서는 충분히 식히신 다음에 차갑게 만두국에 띄우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시원하게 냉만둣국으로 드실 수 있게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담으시고 얼음을 좀 띄우셔도 좋겠죠. 얼음을 조금 띄우시는 것도 좋고요. 식은 만두. 집에서는 이제 바로 꺼내서 하시는 건 아니고 식히셔서 반드시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시원합니다. 그래서 냉만두. 근데 얘가 신기한 게 또 일반 우리 만두랑 틀리게 동동 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동동 뜨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고명으로 동치미를 썰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냉만두국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하면 기름도 뜨지 않고 깔끔하게 완성됐거든요. 이렇게 해서 냉만두국을 드셔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상차림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배워보셨는데요. 조금 과정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어떠신가요? 저희는 이렇게 해서 여름에 시원하게 이북 만두로 냉만국을 해서 드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께 대접하기도 좋고 시원한 맛이 좋아요. 그래서 누가 박소진 선생님 냉만두국 맛인데 드셔보셨나 봐요 이미. 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꼭 만들어 보세요. 여름 만두. 선생님, 네. 만두피에 오이를 넣어서 그런지 네네네. 확실히 초록초록하네요. 네. 한번 가까이서 좀 보여드릴까요? 그럴까요? 잡힐지는 모르겠는데 네. 일단 물을 안 넣고 오이의 네. 수분만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게 되게 독특하고 네. 아까 속으로도 네. 오이가 되게 많이 들어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름에 정말 수분 많이 필요한데 음식만으로도 네네네. 이렇게 충분히 섭취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저희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남겨주신 분들 계시는데 저희 아까 전에 소고기 부위 어디 사용했죠? 소고기 부위는요. 원래는 좀 안심 같은데 부드러운 곳을 쓰면 더 맛있겠지만 우리가 사실 좀 비싸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만두피 하나 밀고 네. 좀 넣고 이렇게 했는데 네. 그냥 만두피 다 네네. 이렇게 밀어놓고 속 한꺼번에 넣어서 그럼요,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요. 네네. 저는 하나씩 보여드리느라고 급히 만드니라고 그러는 건데, 원래 만두라 하는 게 가족이 모여서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혼자 엄청 바쁘게 하지만, 가족끼리 하시면 옆에서 밀어주고, 만들어주고 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4인 가족이 놀이처럼 요즘 같은 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만들면. 네. 밀어놓으셔도 됩니다. 네. 저희 또 혹시 질문 있을까요? 만두속 만들기 번거롭지만 네. 맛이나 영양이 확실히 좋다고. 맞아요. 네. 확실히 이게 또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도 많아가지고 저희가 근데 진짜 이렇게 보는 거 그리고 이제 아까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렇게 지금도 보면은 만두는 겁나는 게 모양이 예쁘지 않을까봐도 겁나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두는 진짜 반 접어서 그냥 손으로 꼬집꼬집만 해주면 지금 보시기에 사장님 어떠세요? 모양이 되게 네. 나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모양 아닌가요? 모양이 아니라서 요걸 한번 제가 만들어 봐 드린 거예요. 네. 너무 좋은 팁 알려주셨는데요.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네. 저희 지금 채팅창에 네네. 오늘 진행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조사 링크 띄워드렸으니까 네. 꼭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번 주 금요일에 또 수업 있어요. 어르신에게 좋은 영양 가득한 원팬 요리 수업 준비했으니까 많이 찾아봐 주세요. 저희 그러면 오늘 여기서 가나다 학생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